여보 아버님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 확실하지? 이 말에 남자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녁 8시 아파트 거실에는 은은한 간접등만 켜져 있었다. 민수는 회사를 마치고 늦게 들어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다. 거실 전체가 피곤함으로 눌린 것처럼 무거웠다.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다가왔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미묘한 계산이 스쳐갔다. 민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은정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살짝 웅크린 자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뭐 나이도 있으시고 약 때문에 좀 그러시는 거겠지. 은정은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었다. 여보 나도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어.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도 돼. 편하게 이야기해. 그 순간 은정의 눈가에 살짝 맺히는 눈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그러나 너무나 단정했다. 아버님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민수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여보, 나 정말 노력했어. 아버님 식사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근데 이제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정아, 우리 아버지야. 요양원 보내는 건 너무. 그때 은정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쁜 뜻이 아니야. 그냥 집에서 모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겨우 억누르던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냈다. 애들도 커가는데 집안 분위기도 너무 어두워지고 솔직히 우리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잖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은정은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은정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여보,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었다. 방문 틈, 희미한 그림자, 시아버지 김진우. 시아버지의 방 안조용한 침묵. 김진우는 방문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다. 그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몰래 듣고 있다는 죄책감보다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큰 충격이었다. 요양원 나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 문장 안에 담긴 허무함. 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갑자기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다.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희는. 그는 손등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은정의 본심 남편이 모르는 말들. 며칠 후, 은정은 카페에서 친구와 만났다. 그래서 이번에 요양원 상담도 다 받아놨어. 남편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아. 친구가 물었다. 시아버지랑 사이 나쁘지 않았잖아. 은정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좋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평생 시아버지 간병하면서 살 순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분 재산도 꽤 있고 그거 우리 아들이 이어받으면 미래는 걱정 없지.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그런 말은 남편 귀에 들어가면 걱정 마. 민수는 다 믿어준다니까?
내가 울기만 하면 다 넘어와. 은정은 너무나 쉽게 웃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아무도 모르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카페 구석 멈춘 듯 조용히 앉아 있는 김진우의 오랜 친구 박 회장. 박 회장은 얼굴이 굳어졌다. 저게 사람 새끼냐?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아버지의 결심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 그날 밤, 형님 방금 들었소? 은정 씨가 형님 재산을 지 아들 몫이라 생각한다오. 진우는 전화기 너머의 박 회장의 말을 침착하게 들었다. 역시 그랬군. 통화를 마친 그는 곧바로 책상 서랍을 당겼다. 은행 도장, 부동산 문서, 주식 계좌 정보, 오래된 통장들, 그가 평생 모은 모든 것들이 조용히 책상 위에 펼쳐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재산이라면. 그리고 단단하게 눈을 감았다. 내가 모두 없애주마. 조용히 말 한마디 없이 시아버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흐르듯 스며드는 시간. 거실에서는 은정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은정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진우의 방 앞에 서서 말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인기척만 느껴질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은정은 잠시 표정을 굳혔다. 또 삐치셨나?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아버님?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 새하얀 햇살만이 방 안을 채웠다. 여보, 아버님 방에 안 계셔. 민수가 달려왔다. 어디 가신 거지? 산책 가신 건가? 은정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몰라. 요즘 이상하게 생각이 많더라고. 혹시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진 걸까? 그 말투는 염려보다는 부담을 떠넘기는 듯 묘하게 건조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우가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날 밤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무겁고 깊고 결심에 찬 표정.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다. 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은정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 요즘 집을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다음부터는 꼭 말씀하고. 그때였다. 진우가 멈춰서서 은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제까지의 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깊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는 듯한 눈빛. 은정은 갑자기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아버님? 진우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은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기분에 불편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시아버지 방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얼굴. 문이 닫히자마자 진우는 표정을 굳혔다. 손에는 방금 다녀온 곳에서 받아온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 파일 안에는 그의 은행 계좌 잔액,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오래된 사업체 지분의 현재 가치, 보험금, 여러 금융 상품 내역, 그리고 그 가장 아래 멈춰진 듯한 한 장의 종이. 전 재산 정리 관련 안내. 진우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시작하지. 그는 강인한 눈빛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가만히 독백했다. 나를 돈으로 보는 사람에게 돈은 주지 않는 게 맞겠지. 주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그 시각 은정과 민수는 주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정말 아버님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민수는 난감한 듯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멀쩡하셔. 치매 초기일 뿐이야. 집에서 모실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힘들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은정은 갑자기 테이블 위를 치듯 말했다. 나한텐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그 소리는 문틈을 타고 조용히 어느 방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진우의 방이었다. 그는 문 뒤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아버님 재산도 결국 다 우리 애가 받잖아. 지금 힘들어도 나중엔 고생한 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다. 은정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진우는 그제야 확신했다. 그래. 너는 이미 계산을 끝냈구나. 시아버지의 첫 행동 말을 하지 않는 남자. 그날 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고 오래된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모아온 통장과 계약서를 하나씩 꺼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김진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사라진 통장. 아침, 은정은 진우의 방에 들어왔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그녀는 책상 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통장이 없었다. 서류들도 사라졌다. 이게 뭐지? 여보, 아버님 통장들 어디 갔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뭐, 없어졌다고? 은정은 당황하며 방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 있었잖아. 어제까지 확실히 있었단 말이야. 그때 문가에서 조용히 서 있는 진우가 말했다. 무슨 통장을 찾는 거냐? 그 목소리. 평온했지만 차갑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은정은 얼어붙었다. 아니요. 그냥 어제 정리하시던 게 있어서.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낯설고 깊고 서늘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나한텐 너희가 관여할 재산이 없다. 은정의 표정이 굳었다. 예. 진우는 천천히 방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은정의 심장에도 동시에 내려앉았다. 비 오는 새벽. 아파트 단지에는 새벽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틈새로 스며드는 듯한 고요 속에서 진우는 검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는 향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작고 오래된 건물 하나로. 은행. 문이 열리자 아침 근무에 들어온 직원이 놀란 듯 인사했다. 김진우 고객님? 이 시간에 어떻게?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래 미룬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둘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통장들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말했다.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전부요? 라고 되물었지만 진우의 눈빛을 보고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퍼져갈 때쯤 진우는 은행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이제 한 장의 얇은 서류만 남아 있었다. 전 재산 정리 완료. 그 시각 집에서는 폭풍 전야. 은정은 잠에서 깨자마자 불안한 심장으로 방을 나왔다. 어제 사라진 통장들이 마음속을 계속 찔렀다. 부엌에서 민수가 말했다. 여보, 아버지 아침 드셨어? 응, 아니.
아직 방에 계신 것 같아. 은정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민수가 티슈를 정리하며 말했다. 요즘 아버지 뭔가 바뀌신 느낌이야.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생각이 깊어지신 것 같아. 은정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혹시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집은 아버지가 중심이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말에 은정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중심이셨지.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 그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D-락.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오시나 보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은정의 심장은 잠시 멈췄다. 진우는 우산도 신발도 모두 젖어 있었고 표정은 묘하게 평온하고 착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정은 조심스레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스치듯 바라보곤 단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리 좀 하고 왔다. 문이 딱 하고 닫혔다. 그 소리는 방 안이 아니라 은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진우의 방 조용한 폭풍. 문을 닫은 뒤 진우는 등 뒤를 창문에 기대며 그동안 받아온 서류들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성실하게 적금 넣고 작은 사업을 지켜내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흔적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그가 선택한 누구에게 넘어갔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한번 천천히 쓸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았지. 하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진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슬프면서도 단단했다. 그리고 나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을 남겨줄 이유는 없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페에서의 재회 박 회장의 한마디. 그날 오후 진우는 오래된 카페 한켠에서 박 회장을 만났다. 박 회장은 진우의 얼굴을 보자 과묵하게 말했다. 정리했구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다 끝냈네. 그럼 이제 민수네 집에 남는 건 뭐가 있나? 진우는 커피잔을 잡으며 웃었다. 있지. 사람. 박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사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내 아들이고 은정은 내 며느리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내 주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뒤에서 나도 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지. 진우는 아주 담백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며느리에게 돈을 남기면 그건 나까지 죄를 짓는 거야. 박 회장은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간다. 그날 저녁 은정은 조용히 진우의 방문 앞에 선 뒤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서랍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정리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은정의 심장을 점점 더 조였다. 설마 진짜? 그때 방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이제 됐다. 은정은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벽에 부딪혔다. 쿵. 어머. 문이 살짝 열리며 진우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듯 단단하고 담백했다. 왜 그러냐? 은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그냥 걱정돼서.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전날까지의 그 진우가 아니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막의 클라이맥스 시아버지의 선언. 저녁 식탁. 민수와 은정, 그리고 진우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처럼 보였지만 진우의 표정만은 묘하게 담담했다. 은정이 말했다. 아버님,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시던데 혹시 또 병원 다녀오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뒤집으며 말했다. 아니, 병원은 갈 만큼 갔지. 민수가 말했다. 그럼 어디? 진우는 그제야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전 재산 다 정리했다. 순간 식탁 위의 소리가 멈췄다. 고기 굽는 소리가 끊기고 은정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예, 정리요? 은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식이 아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필요한 사람에게 다 넘겼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진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물려줄 건 없다. 그 말은 저녁 공기를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선고였다. 은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우린?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 둘이 벌어서 살아가면 된다. 은정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녀는 돌아보며 민수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제... 민수는 충격으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고개를 뒤집으며 마지막처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은정의 눈동자가 완전히 흔들렸다. 막이 끝나는 순간 은정의 입술이 떨리며 속삭임 같은 말이 새어나왔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것은 시아버지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은정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진우가 전 재산을 정리했다고 말한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계단 끝을 밟은 것처럼 발밑이 계속 휘청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집 안을 걸을 때마다 진우의 방 문 앞을 피해 돌아가야 했다. 문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는 감히 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침착한 행동. 아침 식탁?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세요? 같이 가드릴까요? 진우는 손을 들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따로 볼 일들이 좀 있다. 볼 일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며칠간 보여줬던 묘하게 단단한 표정 그대로 이제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은정은 그 말에 부엌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리 또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살면서 남긴 건 많지 않은데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은정에게는 폭탄처럼 꽂혔다. 아직 더 정리할 게 남았다고? 그녀는 손끝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며느리의 불안은 예리한 촉처럼 변했다. 진우가 외출한 뒤 은정은 재빨리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정말로 아버님이 그 많은 걸 정리했다고? 민수는 괜히 서랍들을 정리하며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아버지가 하셨다고 했잖아. 그 말 믿어야지. 여보, 만약 정말이라면, 정말로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민수는 잠시 멈춰섰다. 그도 불안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선택한 거면 받아들여야지.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굳어 있었다. 은정아, 그 말 조심해. 은정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시각 진우는 단 한 사람에게 향했다. 진우는 조용히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빌딩 앞에 내렸다. 왔구나.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사무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진우가 평생 모은 돈을 관리하도록 맡긴 아주 조용하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가 있었다. 김진우님, 지난번 요청하신 대로 모든 자산 이동은 완료되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문의해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마음 편하겠지?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다.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의 단 하나의 조건. 저녁 무렵 진우는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 탁자 앞에서 은정과 민수가 다투고 있었다. 은정은 소리쳤다. 아버님 재산이 다 없어진 게 말이 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 민수는 억울함과 분노를 참듯 말했다.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그때 진우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멈춰섰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둘 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그의 목소리에 은정과 민수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진우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요양원 이야기는 며느리가 먼저 꺼낸 거다. 민수는 충격에 고개를 돌렸다. 은정아, 정말이야? 은정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 들은 날 결심했다. 나를 불편해하는 집에 돈을 남겨선 안 된다고.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선언했다. 그러니 묻지 말아라. 누구에게 맡겼는지, 얼마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신 나한테 단 하나만 약속해라.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약속이요?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답게만 살면 된다. 그게 전부다. 그 말은 은정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진우 앞에 서 있는 두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은정아, 넌 좋은 며느리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돈을 먼저 받다. 그 말은 은정의 심장을 정교하게 찌르는 칼날 같았다. 아버님, 저는 진우는 단호히 말했다.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은정의 무릎이 바닥을 향해 무너졌다. 쾅! 민수는 깜짝 놀라 은정아 하고 달려왔지만 은정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 제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 며느리의 눈물은 더 이상 진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은정은 흐느끼며 말했다. 저 잘할게요.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은정이가 반성하고 있어요. 진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내가 반성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이지. 내가 아니다.
은정은 그 말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다.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이 드러난 순간 진우는 두 사람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건 내 요양원 입소 신청서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정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너희 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다. 은정은 오열했다. 아버님 제발 그렇게까지 안 가셔도 돼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의 짐이 아니야. 그 말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매달려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장면의 절정. 진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은정은 소파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은정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했다. 은정아,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은정은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민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은정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서웠다. 그리고 진짜 폭탄이 떨어졌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본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숨길 수 있는 긴장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짜 균열이 생겼다. 아침 식탁에서 세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거 진심이세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다. 그 한마디는 무심하게 들렸지만 은정에게는 벼락처럼 떨어지는 말이었다. 그녀는 작은 숨을 삼키며 억지로 태어난 척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우리 다시. 진우는 단호히 끊었다. 늦었다. 은정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순간 진우는 주방 싱크대 위에 하얀 봉투를 하나 올려두었다. 툭! 이건 너희 둘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다.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순간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충격의 한 줄.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 묘에 넣어다오.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진우는 아들에게 말했다. 요양원 가는 건 나에게 벌이 아니다. 오히려 편한 길이다. 그리고 은정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 집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은정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부족한 게 아니다. 너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 순간 은정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슬픔과 겁, 후회, 그리고 어디엔가 남아있던 계산이 모두 뒤섞인 얼굴.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면 된다. 나는 내 길로 간다. 시아버지의 방에 남겨진 마지막 흔적. 민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얘기해요. 진우는 짧게 말했다. 얘기할 건 끝났다. 그 말 그대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민수는 빈자리만 바라보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게 진짜 끝인가? 은정은 남편의 어깨를 잡으려다 그 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절반이 상실이 아닌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다. 진우가 떠나면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보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으니까. 그 시각 시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진우는 낮 동안 도심 외곽의 한 작은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있었다. 시설장은 정중히 말했다. 어르신, 입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도 문제없이 나올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은 괜찮아 보이네. 시설장은 친절하게 웃었다. 가족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진우는 단호히 말했다. 가족에게는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만 전하면 된다. 그 말은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시아버지는 왜 요양원을 선택했을까? 시설장을 나오는 순간 진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녹색의 눈빛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차분한 평온도 함께 있었다. 여기면 충분하겠지. 그는 스스로 속삭였다. 내가 떠나야 저 두 사람도 다시 사람답게 살겠지. 그 말은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누구를 위한 결단인지,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부성애였다. 은정의 폭발. 집에 돌아온 은정은 결국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여보, 이게 말이 돼? 아버님이 진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를 벌주는 거잖아. 민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벌주는 게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야. 은정은 눈을 치켜떴다. 선택? 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했는지도 모르잖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은정의 몸이 굳었다. 민수는 분명히 말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다 들으셨다고 했어. 은정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설마 내가 한 말 때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은 얼굴을 가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이유가 진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이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진우는 홀로 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의 돌잔치, 가족이 함께한 소풍 사진. 그는 한 장 한 장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러나 마지막 사진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그 사진은 작은 글씨와 함께 인화되어 있었다.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진우는 깊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한참 동안 곱씹었다. 그래, 나는 이제 사람을 남길 때다. 그는 상자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며느리가 본 충격적인 장면. 은정은 잠에서 깨어 물 한 잔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다. 그때 진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또 뭘 정리하는 거지?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한테는 절대 부담 주지 마십시오. 은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진우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가 사라져도 그 아이들은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은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라져?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문틈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다. 진우는 요양원 담당자와 마지막 확인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일 서류 처리하고 이번 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정말로 들어가시려는 거야?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우의 마지막 준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섰다.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제발 가지 마세요. 진우는 담담히 말했다. 이 집에는 이제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 아버님,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아버지는 괜찮다.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제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진우는 은정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가 이유가 아니라 내가 계기였다. 그 말은 은정의 무너진 가슴에 마지막 비수가 되었다. 그러고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것은 한 남자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소리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변했다. 남겨진 것은 은정의 울음 섞인 흐느낌, 민수의 멍한 표정, 그리고 진우가 떠나며 남긴 지독한 적막뿐이었다. 은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문을 두드릴 듯 손을 뻗었다. 아버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버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버지가 정말 가버리셨어.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눈빛에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정말 모르겠어? 은정의 표정이 굳었다. 민수는 낮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 했잖아.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내가 힘들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내 말 다 들으셨대. 그 말은 은정의 얼굴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다. 요양원 입소 첫날 홀로 앉아있는 시아버지. 진우는 요양원 로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늦은 오후. 따뜻한데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을 주는 공간.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방 배정해 드릴게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수고 많아요. 직원이 돌아가자 그는 창밖의 도로를 한참 바라보았다.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진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포기의 목소리였다. 그 시각 집에서는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정은 집안을 걸으며 눈물을 닦아냈다. 여보, 오늘은 그냥 넘기자. 내일 아버님 모시러 가자. 아버님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는 이미 결정하셨어. 우릴 떠난 거야. 은정은 절박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제발. 나 혼자 그런 걸 결정한 게 아니야. 당신도 동조했잖아. 민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동조? 나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그냥 넘긴 거야. 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당신도 잘못한 거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그래, 나도 잘못했지. 근데 너는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 은정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눈빛은 스스로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문제 은행 전화. 저녁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띠리리리. 은정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수님 댁 맞으신가요? 여기는 오은행입니다. 은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 김진우 고객님의 자동이체 및 계좌 관리 관련해서 가족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해당 계좌들은 모두 해지된 상태입니다. 은정은 숨을 삼켰다. 전부요? 예. 잔액은 모두 이전되었고 현재는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그 순간 은정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보, 아버님, 진짜 다 정리하신 거야. 민수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두 번째 문제 집 문제.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은정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누구지? 문을 열자 부동산 관리인이 서 있었다. 민수 씨,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예, 무슨 일이죠? 관리인이 말했다. 이 집 소유자 변경됐습니다. 순간 은정의 숨이 멎었다. 예, 아버님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완전히 이전됐어요. 은정은 벽을 짚고 겨우 버텼다. 그럼 우린? 관리인은 난감하게 말했다. 새 소유자분이 입주 계획이 있으시다고.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빠르면 한 달 안에요. 은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아버님은 왜 우리를, 왜? 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보였다. 아버지는 정말로 떠났고 남겨진 건 처절한 현실뿐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찾아온 문제 사람들. 다음 날, 은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속삭였다. 저기 진우 어르신 요양원 가셨다며?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랬다던데. 아니야, 며느리가 먼저. 희죽거리는 시선, 능글맞은 눈빛, 동정 어린 표정.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더 잔인하게 들렸다. 은정의 절규. 집에 돌아온 은정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부짖듯 외쳤다. 아버님. 그냥 한순간 감정으로 한 말이었어요. 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왜? 민수는 뒤에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너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거야. 은정의 울음이 멈췄다. 버린 건 아니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너는 아버지한테 짐이라고 말했어. 은정은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진우의 복수가 아니라 은정이 감당해야 할 뼈저린 현실이었다. 그야말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다. 진우가 떠난 지 일주일. 그러나 그 일주일은 은정에게 1년, 아니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집안은 더 조용했고 민수와 은정 사이의 대화는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다. 은정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다. 그날도 은정은 멀쩡한 얼굴을 하려고 애쓰며 아침을 준비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그릇마다 떨림이 느껴졌다.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은정이 말했다. 오늘 아버님 뵈러 갈 거야? 민수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너는 가지 마. 그 한마디는 은정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왜? 왜 난 안 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셔. 은정은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내가 오는 건 편치 않다고. 그 말에 은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넌?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은정에게는 어떤 선고보다 무서웠다. 시아버지의 선택은 벌이 아니었다. 민수는 요양원에 도착했다. 진우는 작은 정원 산책로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다가가자 진우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왔구나. 그 얼굴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은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나는 지금이 더 좋다. 더 좋다니요? 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한평생 나는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지. 하지만 내 인생은 한 번도 나만을 위한 적이 없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이어 말했다. 여긴 처음으로 내 마음이 편한 곳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린? 너는 이제 너희 둘이 살아야지. 진우는 아들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이를 원망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그녀의 선택에서 배워야 할 건 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때문에 아버지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선택한 거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집에서는 또 하나의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인터폰이 울렸다. 딩동. 은정은 화들짝 놀라 뛰어나갔다. 문 앞에는 등기봉투를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김민수 씨 댁이죠? 법원 등기입니다. 은정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법원?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종이를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우리가 퇴거? 한 달 안에? 종이 위에는 새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 소송 통지서가 있었다. 은정은 멍하니 종이를 들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때 문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등기 왔어? 은정은 종이를 들고 민수에게 흔들었다. 여보, 나나 어떡해? 이건 너무 너무해. 민수는 종이를 확인하고 천천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분이 정말로 모든 걸 끝내셨구나. 은정은 울부짖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차분해? 아버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렸는데.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만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은정의 울음이 멎었다. 뭐? 내가 한 말. 아버지가 다 들으셨다고 했잖아.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순간 감정이었어.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의 순간이 아버지한테는 인생을 흔드는 말이었어. 은정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았다. 나 이제 어떻게? 진우는 아직 모든 걸 밝힌 게 아니었다. 요양원의 작은 정원. 가을바람이 은은하게 불어오는 그 자리에서 진우는 한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편지는 민수에게도 은정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오직 한 사람에게 보낼 편지였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편지를 접으며 진우는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건 그 아이들의 몫이다. 그의 표정에는 결의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사람을 배우길 바랄 뿐이야. 엔딩 전, 폭풍 전이야. 그날 밤,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 불빛이 꺼지고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아버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문 앞에 놓인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 김진우. 받는 사람, 은정. 은정은 손을 떨며 편지를 들었다. 편지를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내가 내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겠니? 은정은 숨이 멎었다. 마지막?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다. 아버님, 제발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편지가 앞으로 찾아올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보름째, 진우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왔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정하게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 평온함과 달리 요양원 정문 앞에는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두 사람이 매일같이 서 있었다. 바로 민수와 은정이었다. 다시 만난 세 사람. 그날도 미세한 가을빛이 내리던 관문 앞에서 민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오너라. 은정은 조용히 뒤를 따르며 손끝을 꽉 쥐었다. 요양원 작은 면회실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진우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다면 따뜻하고 너그러운 표정이었겠지만 이제는 한층 단단하고 어딘가 멀어진 시선이었다. 은정아, 나는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다. 그 말에 은정의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님 진짜예요? 저 때문에 떠나신 거? 아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나를 위해 한 번쯤은 선택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진우는 이어 말했다. 너희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 하지만 그걸로 너희 인생을 벌주고 싶진 않았다. 은정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럼 왜 저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진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말해도 너희는 이해 못했을 테니까. 숨겨진 마지막 서류. 민수는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한 거, 그게 다 끝인가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예상 밖의 표정을 지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민수와 은정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뭔데요, 아버지? 진우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탁! 책상 위에 내려놓인 그 봉투는 몹시 가벼운데도 세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무겁게 만들었다. 이건 내 마지막 편지다. 은정은 숨을 삼켰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다. 이걸 왜 우리한테?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읽지 마라. 너희가 준비되면 그때 읽어라. 은정은 오열했다. 아버님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이 드라마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다시 스쳤다. 나는 너희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다시 가족이 되는 걸 보고 싶다.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언. 그러나 진우는 다시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나는 없어도 된다. 은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저희 정말 바뀔게요. 제발 집에 돌아와 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은정아, 가족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믿을 때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은 은정의 심장을 조용히 갈랐다. 민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찾으러 오면 그땐 돌아오실 거예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는 내가 없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두 사람의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들었다. 요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진 절규. 면회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진우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 다 행복해라. 민수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곧 다시 올게요. 은정은 두 손을 모으고 떨며 말했다. 아버님, 저한테 화 많이 나셨죠? 그래도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한마디에 은정은 복도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님, 제발 가지 마세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수야, 잘 살아라.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요양원 복도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은정은 바닥에 웅크린 채 입술을 깨물며 울부짖었다. 아버님, 제발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러나 진우의 뒷모습은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열리는 순간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은정. 두 사람은 식탁 위에 놓인 마지막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읽자.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그 종이 위에는 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너희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떨었다. 은정은 입을 틀어막았다. 아버님, 그 문장 아래에는 작고 오래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진우의 유언장이었다. 민수는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울었다. 은정도 그 곁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